손석희 하면 좌파 진영에서는 촛불을 땡긴 장본인이고, 사실상 최순실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후벼판 언론이다. 그래서 지난 2016년 10월, 11월, 12월 해서 2017년까지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JTBC는 그 이전에는 종편 중에 시청률이 제일 낮고 빌빌했는데, 그야말로 언론 하나가 정권을 뒤집으면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뒤부터 JTBC는 사실상 세계의 공중파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드라마부터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JTBC의 보도부문 사장으로 이렇게 있는 손석희는 스스로 메인 뉴스, 8시 뉴스를 앵커로서 진행을 하면서 한국에 마치 양심인 양 고상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석희가 가진 한국의 언론 권력으로서 지위는 그야말로 여타 언론사들 몇 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컸고, 또 손석희가 정말로 역겨운 것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문 정권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자, 박 정권을 시시비비 가려서 무너뜨렸으면 문 정권에도 똑같은 시시비비를 그 정도로 가진다면 그것은 언론인으로서 인정해야지 정파로서 너무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손석희는 문 정권에서는 정권을 옹호하는 하나의 기수로서,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매우 역겹게 수행해 왔습니다. 자, 이 작년 1월입니까? 안희정이를 무너뜨리는 그 자신의 뉴스에 여성을 출연시켜서 몇 시간 만에 안희정이를 날려버렸습니다. 안희정이를 날린 사유가 뭡니까? 미투라는 여자 관계 아닙니까? 손은 만약에 똑같은 일이 자기한테 주어진다면 똑같이 모든 일을 접고 언둔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손을, 사장을 앉혀놓은 홍석현은 대선을 한번 꿈꾸다가 트럼프 타워까지 갔다가 어쩌다가 또 이재용 척하고 싸움이 붙었다가 아들한테 일단 물려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밖에서 여러 모임을 만들어서 대선 행보를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석현이 그런 꿈을 꾸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홍석현은 자기 회사에 벌어진 손석희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매우 저는 궁금합니다. 자, 손석희 문 정권의 괴벨스라고 저는 이렇게 말을 하겠는데요. 어제도 8시 뉴스에 나와서 무리를 빚어서 미안하지만은 자기가 계속 방송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합니다. 자, 어제 오후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한 김웅이라는 KBS도 있었고 경향신문에도 있었다라는 한 전직 언론인이자 현직 프리랜서, 현재 본인이 이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답니다. 자, 이 사람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99년에 경향신문에 입사했고 2005년부터 12년까지는 KBS에서 일을 했다 하고, 자, 그러면서 미국의 도피 자산을 이렇게 추적해준다. 그리고 기타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해준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해주고 돈을 번다면 흥신소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2016년에는 강남의 한 성매매 조직이 작성했다라는 성매매 고객 명단 6만 명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그래 알려지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여성일 거라고 짐작이 되었는데 여성이 아니고 40대 남성입니다. 48인가 그런 것 같아요. 사건 개요는
그제 벌어진 일이 아니라 1월 10일 날 한 보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밤에 11시 50분경에 상암동에 JTBC 사옥 앞에 한 500m 앞에 있는 일식 이자카야 집에서 손석희와 김웅이 둘이서 술과 밥을 먹다가 손이 김을 구타했다. 그래서 김이 녹취록에 구타 이후에 손에게 당신이 구타하지 않았냐라는 말을 집요하게 녹취에 담아서 그 녹취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경찰에 가서 이렇게 손을 한테 폭행당했다고 신고를 그 술자리가 끝난 이후에 바로 지구대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는 지구대에 가서 신고하고 13일 날 경찰에 정식으로 별도로 신고했고, 그리고 19일 날은 이메일로 폭행 상황을 담은 진술서와 전치 3주 상해 진단서, 그리고 사건 당일 송가의 녹음 등을 마포경찰서에 보냈습니다. 자, 그가 이 송가에 이렇게 만나게 된 굉위를 이 진술서에 보면 2016년 4월 16일 일요일 날입니다. 그때는 대선 한 달쯤 전이고 세월호 무슨 배가 이제 올라왔다고 하필 때 맞춰 올라왔죠. 추모하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가지고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레카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해자들이 추적을 해서, 만약에 그게 레카차라 그러면 얼마나 잘 잡으러 가겠어요. 150만 원에 보험을 하지 않고 돈을 주고 합의했다,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기사하지 않았고, 그리고 손한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이런 사실이 알려질까봐 불안감 때문에 자기를 붙들고 자꾸 이런저런 취직을 시켜주겠다, 저 JTBC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손이 나를 해요하기 위해서 JTBC 작가 등을 제안했지만 내가 거절했고, 폭행 당일에도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에 합류시키겠다 하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서 나를 폭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 그 녹음 파일에 뭐 지저분해서 그거 다 읽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손 사장이 김 씨에게 야 그게 폭력이냐 물은 뒤 아팠냐 아팠다면 그게 폭행이고 사과할게라고 말을 하고, 김 씨는 손석희 사장님이라고 부르니까 손은 선배님이라고 불러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집요하게 이 김웅 씨는 손석희한테 너 나 팼지 인정해라, 팼다는 거 인정해라, 폭행이다 인정해라고 장시간 이야기하는 장면이 녹취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음성 파일에는 김 씨가 제보받았다라는 뺑소니 의혹에 대해 손 사장이 특이한 위치에 있어서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돼서 공격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버텨왔다. 그러면서 이번에 협박 때문에 150을 준 게 약점이 되기는 할 것이라며 이게 이상한 쪽으로 일이 흘러갈 것이고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타격이 클 수가 있다. 너무 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게 있답니다. 녹취에.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JTBC 뉴스가 타격을 받을 것이고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일을 그만두는 상황을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JTBC는 보도 자료를 내고 김웅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김 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손을 이렇게 협박하다가 이 폭행 당일에도 취업 관련 요구가 있어서 거절하자 김이 화를 냈고 손이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뺑소니 의혹에 대해서도 2017년 4월 손 사장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견인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을 했는데 차에 닿았다는 견인 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김 씨는 진술서에 손 사장의 차량 조수석에 누군가 동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4월 16일요, 2017년. 이렇게 피해자들이 주장하지만 손 사장은 90세 넘은 자신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지금 한간에는 구체적인 이름을 담은 어떤 여자 아나운서, JTBC 여자 아나운서 이름이 온 사방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손석희는 자신이 결백하다면 이런 온 사방에 돌아다니는, 인터넷 뒤져보세요. 이름까지 석자 딱 나옵니다. A 아나운서. 그러면 그것부터 단속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와 별도로 손석희는 뉴스 오프닝에서 드릴 말씀은 많으나 사실과 아닌 이야기가 있다. 사법당국에서 밝혀주리라 믿고 흔들림 없이 뉴스 진행하겠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에 대한 기사로 많이 놀랐을 건데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또 특유의 한말 쿨한 척 했겠지요. 마음은 지금 죽고 싶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다음 주부터는 방송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저 손석희가 뉴스룸을 월, 목하고 아마 금요일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토일은 또 안 하지 않습니까? 딴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손석희가 뉴스룸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손석희 사건의 팩트 체크는 세월호 추모 기간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어떤 분이 이렇게 손석희 기사 댓글에 달았어요. 손석희 차의 동승자가 젊은 여성인가 90대 노모인가. 90대 노모를 일요일 밤 10시에 과천의 주차장에서 도대체 노모와 뭘 한 겁니까? 참 효자라서 90대면 참 진짜 집에서 이렇게 시간 나면 일찍 주무시고 해야 될 건데 그 주무실 시간에 과천에까지 가서 그 밖에서 노모를 차에 모시고 뭘 한 겁니까? 자, 손석희 차에 동성한 사람이 소문처럼 모 방송 아나운서인가 아닌가? 김웅의 JTBC 취직 문제는 김웅이 요청한 건가? 손석희가 제안한 것인가? 손석희가 손으로 툭툭 쳤다라는데 발로도 상 밑으로 차고 손으로 건너가서 옆에서 얼굴을 가격을 3번 했다는데 전치 3주가 놓을 수 있는가? 요즘 의사들 진단서 이런 거 함부로 끊어줬다가 큰일 납니다. 손석희 말대로라면 김웅이의 청탁을 거절하고 신고만 해버리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고 JTBC에 넣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가? 이건 취업 청탁이나 협박이 아니라 취업을 던져주고 뭔가를 무마하려는 뉘앙스다. 그래서 청탁하는 사람보다 청탁받은 사람 문자가 더 어리다.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동승자가 여자 아나운서라서 접촉 후에 도망갔다라는 썰이 있는데 피해자 진술을 받으면 동승자가 누구인지 금방 드러날 텐데 경찰이 왜 미거적거리냐. 빨리 레카차 불러서 확인해라. 이 김웅과 손석희 간의 텔레그램 대화의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력서는 내가 좀 어렌지해서 탐사기획국장에게 넘겨놨는데 본인이 아직 답을 못 구한듯. 자, 김웅한테 이력서 받아서 이 탐사기획국에 줘서 얘 좀 쓰라고 했는데 아직 이렇게 답을 어떻게 쓸지 방법을 못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웅이 예 선배님 고맙습니다 하고 손석희는 맡겨놨으니 일단 지켜봅시다. 사람을 쓰는 문제는 늘 논리로만 결정되지 않더군요. 또한 여기에 인사행정은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김웅, 선배님 닥쳐서 말씀드리면 상황이 궁색해질 것 같아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석희, 소위 말하는 평판 조회는 초기에 중단시켰습니다.
연배가 그 정도 되면 아무리 사람 관리를 잘해서도 허물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허물이 정설이 되면 뒤집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중략,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가자는 건 희망 고문이 아니라 무리 없이 어차피 완벽하게 일을 진행시키기는 불가능하지만 일을 진행시키자는 것이다. 중략, 누구든 인사 관련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손석희, 모모 국장과 논의, 일단 프리랜서 취재 기자로 조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통화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은 역시 퍼포먼스가 중요. 김웅, 선배님 마음이 아주 약하죠. 이제 좀 불만이라는 거죠. 김웅이. 그러니까 손석희가 선문답 하지 마시게 이제 기분이 조금 나빠지는 겁니다. 이 덜미가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손석희 국장이 출장 중이어서 만나지 못했으나 다음 주에라도 볼 생각이다. 너도 생각이 오락가락 하겠지만 세상에 쉬운 것도 없고 장담한 일도 없으니 일단 최선을 다해보자. 공기라도 다시 좋아졌으니 인상 좀 펴고 지내라. 궁금할 테니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 지난 주말과 어제 인사팀과 얘기 방법은 공채를 통하는 것밖에 없는데 담당 국장과 논의해서 진행시킨다고 해도 이견이 많을 테고 내가 밀어넣으려고 한다고 말들이 많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보지 않는 건 내가 너한테 미안한 일인 것 같아. 아니 이거는 손석희가 불법 취업 청탁을 받았다면 이런 식으로 끌려다닐 일이 아니고 미안하다라고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무튼 막히든가 뚫든가 돌아가야 하는 법, 최대한 방법을 찾아볼 생각이다. 이거는 JTB 보도 자료에 상대방이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해서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하고 이 텔레그램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자, 이 진술서가 저한테 입수되었습니다. 경찰청에 낸 이 진술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추가 진술서. 장재성 경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래저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웅이가 쓴 겁니다. 이메일로 이미 보내드린 내용이지만 저의 진술을 공식화하기 위해 이번 사건의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석희 사장이 2017년 4월 16일 밤 10시경 과천 소재 한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들로부터 추적당해 4차로 도로변에 정차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손 사장은 다음 날 4월 17일 피해자 김모 씨 일행에게 150만을 송금하여 합의를 했으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 주장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기자로서 손 사장 사건이 위법성 여부를 떠나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성에 경종을 울릴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JTB 사옥에서 손 사장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손 사장은 업무용 차량을 운영하며 비업무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일요일날 저녁 10시에 무슨 업무가 과천의 주차장에서 있었겠습니까? 동승자 신원과 차량 운행 사유, 접촉사고 인지 여부와 관련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승자 논란. 피해자들은 조수석에 젊은 여성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손 사장은 90세를 넘은 자신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우리 어머니가 탔던 것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운행 사유 논란. 일요일 늦은 밤에 노안이 깊은 친모를 과천까지 이동시킨 이유를 손 사장은 설득력 있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누구의 집에 모셔들었냐라는 질문에도 모른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접촉사고 인지 여부 논란. 손 사장이 운행했던 제네시스 EQ 모델에는 후방 감시 카메라와 경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후진 중 접촉사고를 인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손 사장은 나를 치조하는 것이냐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EQ900은 국산 세단 중에 제일 좋은 차로 가격도 엄청나죠. 자, 지난해 8월
일 밤 11시 JTBC 사옥에서 이루어진 인터뷰를 통해 전술한 바와 같이 저널리즘 판단 기준상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이 발견됐지만 저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손 선배를 보호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니 기사하지 않겠다. 다만 합리적 의심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터뷰를 종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함을 받아든 손 사장이 제 회사의 경영 사정에 대해 질문하며 내가 돕겠다고 했고 이후 JTBC 보도국 내에 앵커 브리핑 작가직을 제안하며 5개월 동안 기사 생산을 저지하기 위한 이 작업을 이렇게 회유를 해왔습니다. 저는 수차례 상황을 끝내겠다는 뜻을 문자로 전달했지만 그때마다 손 사장은 언론계의 위계를 악용하여 욕설로 저를 급방하고 해동을 제안하며 회유했습니다. 손 사장이 저한테 폭행을 행사했던 10일 상암동 해동도 이 강압적 회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음성 녹취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요청하십시오. 저는 지력이 떨어지는 아둔한 인간은 용서하지만 거짓된 변명을 내세우는 파렴치한 인간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보도를 미루거나 사장시키면 불행한 사태가 벌어짐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강압으로 경험상 준칙을 따르지 못했던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월 19일 라이언 앤 폭스 대표 김웅드림. 자, 그리고 이 사람은 기자들 27명을 카톡방에 불러서 이런 자신의 기록들을 다 공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입장문에서 이 자신이 이 JTBC 탐사기획국 기자직 채용은 손이 먼저 제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처음에 인터뷰에서 해당 사실을 기사하지 않겠습니다. 선배님을 보호하는 것도 공익에 부합되는 일이라 판단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했음에도 손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한마디로 타사에 제보할 것이 두려워서 자기를 손석희 영향 아래 두려 했고 그래서 자기가 손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유사시에 언론에 대응을 하는 방법까지도 조언을 했다. 그리고 지금 손이 언론에 대응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고 있다. 기자들이 연락에 일체를 대응하지 말고 기다려라. 취재 협조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오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도록 해라. 아이러니의 연속이고 삶은 참 이율배반적입니다. 진보라는 이 시대의 요람이 괴물을 키워냈습니다. 손 씨에게 여러 차례 밝혔던 것처럼 말은 공기의 진동에 불과합니다. 공기의 진동을 넘어 당당하게 나아가기 위해 관련 물증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돌렸어요. 박진성 시인이라는 사람이 손석희 앵커님께 하고 이 시를 하나 보냈습니다. 어옥만으로 진술만으로 그리고 눈물만으로 열 인생을 파탄 내놓고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어옥도 있고 진술도 있고 녹취록도 있는데 법으로 하거나 맞고서로 하셨다니 과거에 자신과 싸우고 계시네요. 그거 참 힘든 일이지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는데 낸 말도 팩트체크 직접 해주시니 참 언론인이십니다. 내가 당하면 공로나 내가 당하면 법치주의로 좀 웃기지 않나요? 자, 뭐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손석희 젖됐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자기를 되돌아보고 살아야 되는 법입니다. 자, 그 지금 같이 있었다던 여성 아나운서 지금 JTBC는 어제 홍 회장과 손석희가 만나고 고위층 회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홍석현 회장은 이 먼 날벼락 같은 일일 거라고 보입니다. 손은 뭐 이 정권에서 내가 뭐 MBC고 어디고 가려면 못 가겠느냐. 예? 그런데 뭐 나보고 물러나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변했을 거라고 제가 추정합니다. 말은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손은 JTBC에서 이 일로 쫓겨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여자 아나운서 배에서도 한번 규명이 곧 되겠지요. 이미 다 퍼졌어요.
참 세상은 인과응보 같습니다.